한 번 발생하면 엄청난 피해를 불러오는 대규모 산불. 민가로 번져 평생 일군 재산을 한순간 잿더미로 만드는 것도 무섭지만 복원에도 엄청난 시간과 노력, 비용이 필요합니다. 예방이 최선이라고는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모든 산불을 막을 수는 없죠. 어떻게 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산불이 취약한 지역에 대해서는 3부 능선이나 7부 능선에 내화수림을 조성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연구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 내화수림 대형태의 띠 형태도 그 능선 부분에 7, 8부 능선에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3부 능선에 이렇게 모자이크 형태,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 할 건지는, 어떤 게 효율적인지는 지역마다 분명히 다를 것이고요. 저희는 이제 예를 들어 뭐 소나무림에 땜빵 형태로 이렇게 소나무림 중간에 이제 이렇게 산불에 이렇게 좀 확산 속도를 늦춘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지역에는 내화수림을 한다든가 아니면 가만히 놔둔다든지. 그 효과 같은 경우에는 아직 완전하게 효과가 다른 나라의 사례라든지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불이 번지는 패턴을 봐서 효과가 있을 것이다. 아니면 강의적으로 실험대에서 불이 번질 때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라는 게 나와 있고, 시설물 예방 같은 경우에는 시설물 주변에는 나무가 현장에서 이렇게 사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산불 시뮬레이션들 같은 거를 개발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산불의 그런 확산에 대한 시뮬레이션이 지금도 있는데 어느 정도 안정화되고, 제 연구에서 그거를 차용해서 2, 3년 뒤에 저희가 연구지를 조성해 놨으니까 거기에 있는 자료들을 활용해서 실제 이 지역의 산불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거죠. 산불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어느 정도 확산의 속도를 늦출 수 있다거나, 아니면 이 지역에서는 뭔가 진화를 할 수 있는 뭐 만든다든지, 아니면 여기에 소화탄을 놔둔다든지 소화탄을 던진다든지, 하여튼 여러 가지 패턴의 전략을 세울 수는 있겠죠. 그래서 향후의 연구 계획에는 그 산불 확산 시뮬레이션을 내화수림에 적용하는 그런 것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전문가가 모여서 이제 2000년부터 여러 전문가가 모여서 했습니다. 여러 생태계가 하나만 있는 건 아니니까 여러 분류군별로 구분할 수 있었고, 그 분류군별로 회복의 시간은 다르다라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언론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렇게 연구 결과를 통해서 내는 부분들은 뭐 이런 토사 유출 3년 안에는 좀 안정화된다. 그리고 산에 있는 어류, 계류에 있는 계곡물에 있는 그런 어류 같은 경우에는 3년 안에는 어느 정도 개체수나 개체종들이 안정화를 보인다. 그리고 조류라든지 야생동물, 산림동물들, 포유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조사를 한참 하다가 최근에 안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결론을 중간 결과를 얻었냐면, 얘네들은 불이 나고 나서 조금 시간 지나면서 돌아옵니다. 돌아왔다고 해서 이게 완전히 복원이 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그거는 좀 무리가 있는 부분이죠. 왜냐면 여기 기존에 10마리, 불나기 전에 10마리를 살고 있었는데 4마리가 돌아왔다고 해서 이 지역은 돌아와서 복원이 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어느 정도 안정화나 대응하고 있지만 복원이 됐다라고 얘기하기에는 무리가 분명히 있어요. 왜냐면 10마리가 되어야 복원이 됐다는 걸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왜냐면 이전에 10마리였었으니까. 그래서 이 10마리가 있으려면 숲이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어야 되고, 숲이 회복이 되어야 그 안에 있는 그 동물의 서식처라든지 먹거리들이 완전하게 돌아오는 거기 때문에 숲이 회복되고 난 이후에 동물들은 자동적으로 회복될 것이다. 이런 이제 중간 결과를 갖고 있어가지고, 회복은 저희가 토양 회복은 언론에 100년이라고 표현하는데 약간 100년 상징적인 부분이 큰 거고요. 그 산불의 피해 정도에 따라서 다를 겁니다. 산불이 아까 말씀드린 신중경 중에 경이라면 조금만 지나도 회복됩니다. 왜냐하면 토양의 밑에까지 큰 피해를 입지 않았거든요. 근데 심한 지역은 토양의 밑에까지도 회복이 돼서 그 토양 안에 살고 있는 미생물이라든지, 그리고 위에 있는 그런 양분을 하는 그 잎이 예를 들면 떨어져서 잎이 썩어서 이제 양분이 무기화돼서 식물에게 양분이 되는 건데, 제가 실제로 아무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30년 된 숲이 불에 탔습니다. 그럼 일단 회복되려면 최소한 30년은 걸리겠죠. 그렇지만 30년만큼 자랐을 거냐? 그렇지도 않았을 거고, 왜냐하면 토양에 있는 기존에 있는 그 양분들이 다 탔으니까.
그럼 그 양분층이 만들어지려면 나무가 30년 자라서 그 잎이 떨어져서 그 잎이 또 썩어야 되고 그 잎이 썩는 과정은 정말 많은 또 몇십 년이 걸려요. 그 잎이 또 썩으려면 거기에 대한 미생물들이 또 있어야 되고 이 모든 순환 체계가 완전하게 돌아오려면은 산불이 심한 지역은 아마 100년이 더 걸릴지도 모르겠네요. 산불이 안 나는 게 가장 제일 중요한 부분이고 산불이 또 난다면 빠르게 진화를 해야 생태계 피해 아니면 우리 산림의 피해가 줄어들 수 있는 부분이고 저희는 이제 그 복원을 하는 연구자들이다 보니까 보다 빠르게 복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토양이 회복이 좀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했기 때문에 산불이 나게 되면 식물에게 가장 영향을 많이 자라는데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그 양분도 있지만 토양의 수분적인 측면이 가장 큽니다. 그러니까 토양이 말라 있는 상태가 크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토양을 수분을 잡아주는 역할을 한다든지 그런 토양의 어떤 보습을 올려줄 수 있는 방법들을 막 찾고 있습니다. 저희도 비용은 정말 상태에 따라서 다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산불의 정도에 따라서 비용이 다르겠죠. 산불이 약한 지역은 나무를 그냥 우리 존치하자. 그러면 비용이 좀 적게 들 수도 있죠. 나무 또 벌채 한다고 한다면 벌채비 심는 비용, 그다음에 뭐 토양을 또 개량하는 비용이 들 수도 있고 추가적인 비용이 들 수도 있겠죠. 불이 안 나는 게 가장 좋은 돈을 아끼는 방법이다. 그리고 자연적으로 보호해야 할 지역은 자연적으로 복원을 진행을 많이 하면 되고 목재를 생산할 지역은 또 목재로서의 가치가 있는 이 산을 한림을 만들자. 거기에 따라서 또 비용이 다를 것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